자, 양력. 한자로 쓰면 이래요. 이게 들어올릴 양자래요. 들어올리는 힘을 얘기하죠. 영어로는 그냥 리프트예요.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남들한테 물어보거나 좀 배웠다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열의 9은 이 얘기를 해요. 베르누이 법칙에 대한 얘기죠. 근데 아니에요. 베르누이 원리라는 거는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비행기 날개를 지나는 유체는 그 윗면이 빠르게 지나가고 아랫면이 느리게 지나감으로 해서 위쪽의 압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힘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양력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비행기 날개 표면을 따라서 같은 속도로 유체가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생겨먹은 날개가 뜨지 않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요. 전혀 날개는 그냥 종이장 한 장에 불과한데도 떠오르는 종이 비행기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베르누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는 좀 옛날 분들이고요. 최근에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베르누이 원리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뉴턴의 작용반작용, 뉴턴의 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그 중에서도 제3원칙, 작용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 중간 결론을 내자면 베르누이 원리를 얘기하시는 분은 옛날에 배워서 그렇다, 지금은 부정되고 있다, 뭐 치열하게 논쟁 중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뭐 사실상 부정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이작 뉴턴의 그냥 단순한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고체에 유체가 흐르면 유체는 방향을 바꾸게 되고 그 바꾸는 만큼의 반작용으로 그 고체는 떠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시도 좀 뭔 설명을 이렇게, 누가 그랬죠? 6살짜리 아이를 이해시키지 못할 거면 그건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양력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해요. 단순하고 우리가 늘 알아요. 자, 자전거를 타고 가죠. 경사를 만나요. 경사 올라가죠. 경사가 높아도 올라가죠. 더 높아도 올라가죠. 더 높아도 올라는 가지만 조금 올라가다가 아마 중력에 이끌려서 떨어지고 말 거예요. 여하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자전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쇼핑카트도 뒤에서 힘껏 밀어놓으면 이만큼 올라가요. 자, 이건 바퀴가 달려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에요. 충분히 미끄럽기만 하면 바퀴가 없어도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 문제는 미끄러우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으면, 그리고 경사면을 만나더라도 올라간다. 자, 근데 이 경사면이 단단한 땅바닥이 일적에만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니어 합판 같은 거를 이렇게 층이 지게끔 깔아놓고서는 올린다 그러면 똑같이 올라가죠. 자, 압축 수치로폼을 깔아놓으면 어떨까요?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요. 올라가는 물체의 무게에 따르겠지만 여하간 충분히 가벼운 물체가 충분한 추력을 받아서 밀려지고 있다면은 뭐 공기 압축 풍선을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감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많이 했으니까. 자, 문제는 이 경사면을 받쳐주는 물질의 단단함 정도가 아니라 전체의 바란스죠. 받쳐주는 면이 그냥 공기라고 해도 이 경사면은 유지되고, 이 물체가 충분히 가볍다면은, 그리고 충분히 세게 밀어놓고 있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어요. 공기로는 부족하지 않냐고요? 주사기 한쪽 끝을 맞고 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축된 공기는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충분히 받쳐줄 수 있어요. 결론은 충분히 밀어주는 힘이 있고 면을 받쳐주는 충분한 힘의 저항이 있다 그러면은 올라갑니다. 거슬리는 거는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죠. 중력을 이길 만큼의 추력과 경사면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경사면이 반드시 단단한 형태의 무슨 합판이나 이런 철판이나 이런 거 아니라도 상관없죠. 중요한 건 무슨 밀어주는 힘, 충분한 밀어주는 힘과 그 경사면을 따라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받쳐주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으로 연이 중력을 이기고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무엇이 밀어주나요? 사람이 뛰어가면서 밀어주죠. 그러니까 스스로 뛰어가면서 추진력을 만들죠. 저항은 공기가 저항을 받고 있죠. 자, 근데 연의 끈을 위쪽에다 달아놔서 경사면을 만들었죠. 자, 경사면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사람이 가만히 비행기도 던지죠. 손으로 던지는데 바닥을 향해서 던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던지면 이 경사면이 생기는 거고요. 앞에 공기 저항을 받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힘은 아니지만 요트가 바람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도 사실은 같아요. 바람이 부는 단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발생하지 않아요. 바람이 부는 단계에서 요트는 이 바람이 정면에서 불면 요트는 이렇게 뒤로 밀려나겠죠. 뒤로 밀려나지만 요 도체 방향에 의해서 정면으로 밀려나지 않고 대각선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도체 방향에 의해서. 자, 요 힘이 시점에 밑에 두 번 발생시키는 거죠. 양력을. 밑에 이 긴 가로바 센터보드라는 것을 대놓고 뭐 큰 배 같은 경우에는 킬이라는 것을 달아놓고요. 그 킬이 요 밀려나는 힘, 요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저항을 다시 잡아서 대각선 앞쪽으로 나가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트 같은 경우에는 양력을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고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울여 놔야 날아가는 거예요. 경사면을 줘야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저속일 적에는 각을 좀 더 세우고요. 고속일 적에는 각을 좀 낮춰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관성이 세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력만으로도 현행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속일 적에는 날개의 각을 낮추고요. 저속일 적에는 그 공항에서 비행기 이륙할 적에 보면 앞에 기술을 확 들죠. 이만큼 드는 거예요. 들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땐 저속이니까. 그 다음에 속도를 한 300km 정도에서 시속 300km 정도에서는 이렇게 날개를 들어 올려서 뜨고요. 그 다음에 시속 800km가 되는 순항 속도가 되면은 날개를 거의 수평하게. 근데 수평이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이 각이 있어야 떠오르는 거예요. 수평으로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깟 베르누이 정리에 의한 기압 차이로 그 커다란 물체가 떠오르는 정도의 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베르누이 정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떠오르는 힘은 비행기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힘의 베르누이 정리를 갖다 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에 의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비행기 날개 모양은 왜 이따위로 생겼느냐? 물론 그냥 가느다란 철판 같은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는 공학적으로 만들어낼 방법이 없죠. 휠 거 아니에요. 힘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두툼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마냥 두툼하게 만들면 아니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는 방향으로 두툼하면은 이 위쪽에서 또 누르는 저항이 또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최대한 날씬하게 만들곤 싶은데 힘을 받는 쪽으로는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말씀드리면 베르누이건 아이작 뉴턴이건 다 집어쳐라. 밀리는 거고 그때 경사면을 주면 경사면을 따라서 밀려가는 거다.